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여러분, 2025년 상반기를 휘어잡았던 금융주를 기억하시죠?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는 왜 계속 힘을 못 쓰고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2026년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내용은 단순한 전망이 아닙니다. 증권, 은행, 보험주의 핵심 투자 포인트와 그 안에 숨어 있는 투자 기회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2025년 상반기만 해도 금융주는 정책 수혜의 중심이었습니다. 주주 환원 확대와 밸류업 정책, 증시 부양책까지 모든 것이 금융주에 유리했는데요. 그 결과 증권주는 무려 90% 이상 상승했고요. 은행주도 38% 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 접어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는데요. 정책 기대감이 선반영되면서 금융주 전 종목이 코스피 수익률을 밑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현재까지도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래 에셋 증권을 제외한 모든 금융주가 여전히 시장 대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 중입니다. 그렇다면 2026년 지금부터는 무엇이 달라질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은행주를 둘러싼 노이즈가 거치고 있습니다. ELS 과징금과 교육세 인상 같은 악재들이 4분기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2026년에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새로운 제도도 은행의 배당 확대를 이끌 겁니다. 둘째, 보험업황의 추가 악화 가능성은 낮은데요. 실손보험료 인상과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예정돼 있고 금리 방향성도 보험사에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은 보험업황 회복의 원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셋째, 증권주는 정책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는데요. 2025년처럼 폭발적인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게다가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유동성 환경도 변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은행주의 가장 큰 강점은 주주 환원인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되면서 은행들은 배당 성량을 40%까지 끌어올릴 전망입니다. KB금융의 경우 2026년 예상 배당 수익률이 3.3%에 달합니다. 수익성도 안정적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순이자 마진 방어가 가능해지고 경기 회복으로 대손 비용도 줄어들 것입니다. 생산적 금융이라는 새로운 정책 과제가 있지만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이고요. 은행주 내에서는 KB금융과 BNK금융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KB금융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점과 높은 수익성을 갖췄고요. BNK금융은 불경 지역 경기 회복과 함께 총주주 환원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보험주는 솔직히 2025년 지난해가 힘들었습니다. 예실차 악화와 자동차 손해율 상승으로 실적이 부진했는데요. 하지만 바닥을 찍었다고 봅니다. 2026년 올해부터는 반등 카드가 있는데요. 실손보험료가 7.8% 인상되고 특히 손해율이 높은 3세대는 20% 대폭 올립니다. 자동차 보험료도 인상이 예정돼 있고요. 관리급여 지정으로 비급여 과잉진료도 통제될 전망입니다. 금리 환경도 우호적인데요.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로 보험사의 투자 수익률이 안정되고 신규 이원도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DB손해보험은 고수익성과 안정적 자본을 보유하고 있고요. 포테그라 인수로 성장 잠재력까지 갖췄습니다. 현대해상은 제도 변화의 최대 수혜주인데요.
특히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제 완화가 현실화되면은 배당 재개와 함께 주가가 탄력적으로 반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주는 2025년 지난해에 최고의 수혜주였는데요. 코스피 급등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와 자산관리 수수료 확대, 운용이익 급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올해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데요. 자, 정책적으로는 코스닥 활성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같은 호재가 있지만 지난해처럼 강력한 파급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가장 큰 변수는 유동성인데요. 글로벌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주 주가는 이미 업황 호조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보여집니다. 자, 물론 업종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닌데요. 선별적인 접근은 유효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은 여전히 매력적인데요. 한국금융지주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고요. 키움증권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금융주 리밸런싱 전략의 핵심 종목은 이렇습니다. 자, 은행은 KB금융과 BNK금융인데요. KB금융은 비은행 부분의 강점과 높은 주주 환원율로 금융권을 선도하고 있고요. BNK금융은 불경 지역경기 회복과 함께 탄력적인 배당 확대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자, 보험은 DB손해보험과 현대해상인데요. DB손해보험은 안정적인 고수익성의 포테그라 인수를 통한 해외 성장 카드까지 보유했고요. 현대해상은 해약 환급금, 준비금 규제 완화 시 배당 재개로 주가 재평가가 가능합니다. 증권은 한국금융지주와 키움증권인데요. 한국금융지주는 IMA 인가로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했고요. 키움증권은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됩니다. 자, 여러분,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자, 2025년 상반기에 금융주가 좋았다고 해서 2026년 올해도 똑같을 순 없습니다. 시장은 변하고 우리의 전략도 변해야 합니다. 증권주에서 얻은 수익을 지키면서 은행과 보험주로 새로운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보험업황 회복, 이 모든 것이 2026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이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다음에 또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